진주 실크 박물관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 평가받았던 진주시는 이번 박물관 개관을 지역 실크 산업의 제도약을 이끌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 혼선과 환경성 논란에 주민 반대까지 겹치면서 멈춰선 사천 축동 아스콘 공장. 건립 중단 1년이 흘렀는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내수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 속 경남의 기업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큽니다. 기업들은 규제 혁신과 인력 수급 방안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해에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이 생겼습니다. 교육과 복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꿈나눔 센터가 개관했습니다. 하동의 맛과 멋이 한데 모였습니다.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든 하동 별맛 축제가 개막해 이번 주말 동안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 실크 박물관이 지난 6일 개관했습니다. 진주시는 박물관을 통해 실크 산업의 문화를 입혀 지역 실크 산업의 제도약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진주 실크 전문 농공단지에 아름다운 곡선을 간직한 새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크 명산지로 불리던 진주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며 지난 6일 개관한 진주 실크 박물관입니다. 진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실크의 70% 이상을 생산해온 곳이지만 그 명성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패션 경향의 변화와 인조 섬유의 등장,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이 이유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역 실크 산업은 쇠퇴해왔지만 진주시는 다양한 분야의 실크를 활용하고 실크 산업 자체를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주 실크 박물관은 실크 산업과 문화를 잇는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라는 콘텐츠를 입힐 때 그 산업이 더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매력적인 산업 생산물이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우리 실크 박물관 앞으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위축된 실크 산업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박물관은 우리 지역 실크 산업의 역사는 물론 실크 제작 과정, 실크가 활용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영상관을 통해 실크 산업과 문화를 체감할 수 있으며 실크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은 우리 지역 실크 산업의 역사를 알아보며 진주 실크가 옛 명성을 되찾길 바랐습니다. 구경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방직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주에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처음 알게 돼가지고 다른 분들도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구경하시고 좀 더 많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작품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실크로 이런 작품들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주 사람들부터 이 실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많이 이용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 평가받았던 진주. 이번 박물관 개관이 지역 실크 산업의 제도약을 이끌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사천 축동 일반 산단에 지어지던 아스콘 공장이 공사를 중단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 오염 우려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진 데다 경남도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입주 계약부터 적절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김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천 축동 일반 산단에 건립 중이던 아스콘 제조 공장. 입주 계약 승인과 건축 허가가 완료돼 9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각종 대기 오염과 악취 우려로 주민 반발 여론이 거세진 데다 경남도에 제출한 대기 배출 신고에 니켈과 크롬 등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누락됐다며 보안 조치가 내려지자 업체 측에서 남은 공정을 멈춘 겁니다. 이에 더해 아스콘 공장은 산단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축동 일반 산단에 입주가 불가능한 시설임에도 입주 계약이 처리된 점도 드러났습니다. 정부 합동감사 결과 입주 계약과 건축 협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사천시는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또 당시 업무 담당 공무원 3명의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중단 1년, 현재 공장은 어떤 상황일까?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건립공사가 중단된 아스콘 제조 공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공사는 마무리 단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체 측은 공장 가동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지난 7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성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고 또 유해물질 배출 저감 대책과 오염 저감 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업체 측은 지금까지도 법적 기준을 충족해 정상 가동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천시는 협의가 진행 중일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따른 행정 혼선과 환경성 논란으로 업체의 산단 입주와 공장 가동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주민 반발 역시 여전히 거센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사엽입니다. 내수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 속 경남의 기업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큽니다. 기업들은 규제 혁신과 인력 수급 방안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봤습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내수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 속 악화되고 있는 경남 지역 기업 경기.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달 도내 64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심리 지수를 조사한 결과 비제조업과 제조업 모두 기준값을 밑돌았습니다.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서부 경남의 경우 경남 총 생산의 20% 수준에 그쳐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업들은 낡은 생각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복잡한 인증 절차와 쓰던 제품만 쓰려는 지자체의 관행으로 본격 판매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더 발전된 제품이 개발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개발보다 원가 절감에 투자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개발하면서도 괜히 했다라는 후회도 많이 들 정도로 그만큼 힘들었는데 개발하고 나면 각종 제도에 막혀 있습니다. 특혜 시비를 하다 보니까 개발한 회사들이 어렵고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재생수지라든지 원가 절감에만 신경을 쓰지. 특히 서부 경남의 경우 산업 구조가 농업 같은 1차 산업에 집중돼 있다 보니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학 연계를 통한 수급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양성되는 인력이 현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산학현이 협력이 돼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들이 아직까지도 하드웨어 기반이지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력들이 양성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악화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남 지역 기업이 헤쳐가야 할 어려움도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 규제 혁신과 인력 수급 방안 마련 등 행정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돌봄과 문화, 체육까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만나는 곳 남해군 꿈나눔센터가 5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돌봄과 주민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될 만큼 시설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김동엽 기자가 개관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부터 취약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활동실까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주민 모두를 위한 복지공간, 남해군 꿈나눔센터입니다. 남해군 꿈나눔센터는 그 주인이 우리 군민들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남해군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약 10,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시설은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여가 활동을 지원할 곳과 돌봄 체육센터 등 총 4개의 거점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 진행을 위한 강당은 물론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부대시설까지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네, 꿈나눔센터 2층 헬스장엔 이렇게 계단 오르기 운동이 가능한 스텝밀부터 좌식 사이클과 러닝머신까지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아정보 공유와 다문화 가족 지원 등이 이뤄질 가족센터까지 들어서 주민 간 소통 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를 모읍니다.
다목적 교류 소통 공간이 지금 같이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다문화 가족들이 그 교류 소통 공간을 통해서 같이 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남해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계 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세대와 계층의 어울림을 이끌어내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습니다. 운동시설이나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그런 시설 혜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운영을 한번 해보면은 남해뿐만 아니라 이제 타지에조차도 홍보도 될 수 있고. 군은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이후 내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 주민 요구를 반영해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복지 서비스 제공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남해군 꿈나눔센터. 장애인과 청소년, 가족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의 활용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더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하동의 대표 가을 먹거리 축제인 하동 별맛축제가 7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에선 20종이 넘는 신메뉴를 선보이며 지역 셀러들이 하동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제첩 카레파전, 제첩 루메스카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하동 군립예술단과 인디밴드 등 다채로운 무대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불편했던 주문 대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QR 주문 시스템 운영과 식사, 디저트, 음료존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이번 2025 하동 별맛축제는 9일까지 사흘간 하동읍 신기교차로 강변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하동 별맛축제를 준비한 하승철 하동군수와 축제에 참여한 지역 상인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재미나는 그런 먹거리들이 젊은이들 주도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하동의 맛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먼저 드시고 맛보시고. 하동 별맛축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동에 있는 다양한 맛들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제74주년 산청 함양 사건 양민 희생자 제38회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이 7일 산청 함양 사건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김재생 유족회장과 유가족, 장동수 행안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 단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합동 위령제에선 산청군수, 함양군 의회 의장, 유족회장 3명의 헌관이 제례를 올렸고 추모식에선 헌화와 추모시 낭송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산청 함양 사건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2월 산청과 함양 일대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함양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리산 함양시장 온라인 마켓몰을 구축합니다. 온라인 마켓몰은 시장 상인회가 직접 운영하며 군은 준비 작업으로 지난 6일 60여 명의 상인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상인회는 앞으로 온라인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남해군이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군은 최근 철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남해군에 적합한 철도교통해법으로 무궤도 전기열차 TRT 도입이 제시됐습니다. TRT는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실용화된 첨단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기존 철도 대신 일반 도로를 통해 대량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주소방서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과 시민의 공로를 기리고 안전의식을 되새기는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업무유공 표창장 수여식, 조형용 진주소방서장과 주요 내빈의 기념사 축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국무총리 표창장 1점을 비롯한 34점의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진주소방서 천전 119 안전센터 이보광 소방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월 9일은 제63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함께 애써온 모든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소방은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화재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주 선명여자고등학교가 소방의 날을 앞두고 지역 119 안전센터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명여고 베이커리 카페 창업부 학생들은 7일 진주소방서 평거 119 안전센터를 방문해 직접 만든 커피와 쿠키, 감사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선명여고는 매년 신입생 대상 응급처치 교육, 정기 소방대피 훈련 등 소방서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10일부터 수능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 강당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진주, 거창 등 도내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도 지구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남경찰청, 시군경찰서와 협조해 수험생 안전 입실과 소음 최소화를 위한 교통관리 대책 시행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남해 미조면 노구항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66억 원이 투입되며 노구항을 비롯 가인 포항 일대 낙후 어항시설 개선 등이 사업 목표입니다. 주요 사업으론 방파제 영장과 파도막이 온벽 설치, 둘레길 정비 등으로 군은 이를 계기로 어촌 자생력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동군이 역사와 문화를 직접 배우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내고장 문화유산 바로 알기, 오늘은 우리가 고고학자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한 달간 진행되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매 회차마다 5팀이 참여해 총 4회 운영됩니다. 지난 1일에 진행된 1회차에는 옥산서원 목판 인쇄체험, 고성산성 보드게임, 미니어처 암각화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진주시가 2025 장애아동 캠프 행사를 7일 산청 유아숲 체험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음을 잇는 행복한 하루라는 부제 아래 여가 활동 기회가 적은 장애아동에게 타인과의 소통, 협동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과 다양한 체험,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장애아동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경남 밀양시를 찾아 문화정책 및 문화시설 운영 우수 사례를 확인하는 비교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5일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12달에서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 현황과 다양한 지역문화사업 운영 사례, 6일에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과 영화체험박물관에서 시민 참여형 역사문화 콘텐츠를, 부평 깡통시장과 국제시장에서는 상권 현대화 및 관광형 시장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폈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된 3가지 뉴스를 키워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유등창작센터 진주 빈마루 개관. 유등창작센터 진주 빈마루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문화와 예술,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작가 5명이 입주해 진주 유등 기반의 작품 활동을 펼치며 억새와 유등으로 꾸민 문화공원은 시민과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을 예정입니다. 진주 빈마루는 지역 문화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KF21 분담금 논란 해소.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논란이 정상회담 이후 수그러들었고 우리 군의 정찰 위성 5호기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KF21 도입에 해외 국가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국내 방산 우주산업 활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와 정치권 외풍 논란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수도권 베이비 부머 지역 소멸 극복 방안.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 73%가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이주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강, 여유로운 삶, 자연 친화적 환경을 선호하며 관리 사무직과 서비스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적 주거와 재취업 지원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이들의 지방 정착 성공의 열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먼저 주말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흐린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최고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평년보다 비교적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씩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7도, 함양 8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세종은 비 소식 없이 흐린 하늘만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세종 9도에서 18도, 광주 11도에서 20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45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4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만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와 삼천포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화요일 최저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 타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